10장 1절에서는 예외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는 시작하기 전에를 살펴볼 거고, 예외와 예외 클래스, 실행 예외, 그리고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 순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절의 핵심 키워드는 예외, 예외 클래스, 일반 예외, 실행 예외입니다. 이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컴퓨터 하드웨어 관련 고장으로 응용 프로그램 실행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에러라고 하고, 그 외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되는 오류를 예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excep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컴퓨터 하드웨어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램도 있을 것이고 CPU도 있을 것이고, 자, 컴퓨터를 구성하는 어떤 부품을 이야기하죠. 그들 부품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을 하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것을 자바에서는 이제 에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잘못 개발되었거나 이제 사용자가 잘못 조작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자바에서는 예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외를 좀 더 살펴볼까요? 자, 예외는 excep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 잘못된 조작이라고 하면은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문자를 입력을 했다든지 이런 잘못된 사용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또는 개발자의 잘못된 코딩, 그래서 잘못된 코딩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를 예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외가 발생이 되면 프로그램은 그 즉시 종료가 되고요. 예외 내용을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가 발생을 아예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예외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서 프로그램이 최소한 종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외 처리입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를 통해서 예외가 비록 발생을 했지만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정상 실행 상태로 이제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위에서 우리가 에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관련 고장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 에러는 프로그래머가 이 에러를 조치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문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러는 예외 처리, 즉 에러 처리를 할 수가 없지만, 자, 그 외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되는 예외는요, 얼마든지 프로그래머가 코드로 이제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이 예외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예외 처리를 할 것이냐, 자, 이것에 학습 목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자바는 여러분이 그 코드를 작성을 할 경우에 그 코드를 컴파일 할 때 컴파일러가 어떤 코드가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예외 처리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의 실수로 예외 처리 코드를 넣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자바 컴파일러가 예외 처리 코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 개발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바는 예외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일반 예외고, 이제 두 번째는 실행 예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예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예외는 그냥 excep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일반 예외는 이제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할 때 이 일반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발견을 하게 되면 예외 처리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외 처리 코드가 없다면 컴파일 오류를 발생시켜서 개발자로 하여금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이 자바 소스를 이제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자, 체크되는 이제 예외라고 그래서 자, 컴파일 체크 예외라고도 합니다.
자, 자바는 예외도 클래스로 관리를 하는데요.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해당 예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그 예외의 정보를 관리를 하는데, 자, 지금 여기 보는 그림이 바로 예외 클래스의 상속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바의 모든 예외는 exception이라고 하는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exception은 모든 예외 클래스의 최상위 부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예외, 즉 여기 있는 class not found exception 또는 interrupted exception, 기타 예외들이 전부 다 이 exception을 이렇게 상속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exception을 가지고 상속받은 이런 클래스를 우리는 일반 예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 exception을 상속받는 것 중에서 이 runtime excep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 runtime exception의 자, 하위 예외 클래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실행 예외라고 부릅니다. 자, 실행 예외는 runtime excep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행 예외는 말 그대로 실행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예외다, 이런 그 뜻이에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 실행 예외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실행 예외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체크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실행 예외는 실행 시에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컴파일 과정에서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테스트할 때 어디서 실행 예외가 발생하는지를 잘 확인을 하고, 자, 개발자의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경험에 의해서 이 실행 예외도 예외 처리 코드를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됩니다. 비록 컴파일러가 체크하지 않더라도 개발자가 예외 처리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실행 예외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자, 조금 전 페이지에서 제가 exception을 상속받는 예외 클래스 중에서 이 runtime exce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runtime exception을 상속을 받아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 예외는 모두 실행 예외가 됩니다. 즉, 어떤 예외가 runtime exception을 상속을 받고 있다면 이런 예외들은 전부 다 실행 예외가 되고, 컴파일러가 이들 예외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실행할 때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자의 경험에 의해서 예외 처리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실행 예외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실행 예외가 있고 또 언제 발생하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null point exception이라고 하는 실행 예외가 있는데요. 이 null point exception은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실행 예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객체 참조가 없는 상태의 참조 변수로 객체 접근 연산자 도트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string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자, 여기에 null을 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str.length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점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로 접근을 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str이 어떤 객체를 참조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null을 이제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자, 이 점은 객체로 접근을 해라는 뜻인데 객체가 없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바로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 변수 str이 null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양 이제 점을 쓰게 되면은 이와 같은 예외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 변수를 추적을 해서, 자, 어디에 null이 대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 null 대신에 재료로 된 객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배열과 관련된 예외예요.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예외, 이제 이런 뜻인데, 자, 예를 들면 int 배열을 자, 이렇게 자, 선언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int result는 arr 0 더하기 arr 자, 3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이 배열의 인덱스 번호는 자, 이렇게 매겨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0 인덱스, 이게 1 인덱스, 이게 2 인덱스인데, 자, 지금 arr 0 인덱스의 값 하면은 1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더하기를 하는데, arr 3 인덱스, 그럼 여기 인덱스가 0, 1, 2 밖에 없는데, 자, 이게 3을 사용을 하니까 인덱스를 초과를 해버렸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무슨 예외가 발생을 하냐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자,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 자, 10이라고 만들어 주고, 자, 여기 모듈 기술자에는 requires java.se라고 작성을 하고, 자, 패키지를 새로 하나 만드는데, 섹션 01.exam01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먼저 null point exception을 자, 테스트 해 볼게요. 그래서 null point exception example이라고 줄게요. 자, 여기에다가 자, string data equal null 자, 이렇게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system.out.println 자, data.toString 자, 이렇게 자, 작성을 했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자, null이 지금 대입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데이터 점 했어요. 그러면 이 점은 객체로 접근을 해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해라 라는 건데, 지금 객체를 참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몇 라인에서 발생합니까? 그래서 8라인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8라인이 바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이 되면 어디를 찾느냐면은 이 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 바로 앞에 있는 이 참조 변수가 객체를 참조하고 있지 않고 null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null을 자, 딴 걸로 바꿔야 되겠구나. 자, 요거를 뭐 A, B, C로 바꾼다든지 자, 이렇게 바꾸어서 여러분이 실행을 이제 다시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null point exception은 객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참조 변수를 가지고 사용할 경우 자, 이때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은 자, 별도의 자, 패키지를 만들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exam2로 만들어주고, 자, 여기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example이라고 줄게요. 자, 메인 메소드를 자, 체크를 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int 자, 배열로 자, 변수를 자, 선언하고, 자, 여기에 1, 2, 3 자, 이렇게 자, 배열을 생성을 했어요. int result는 arr 0의 값과 arr 1의 값을
더하기를 해서 이제 만들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인덱스 번호를, 자, 이거를 여러분이 3으로 주고,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을 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인덱스 3이, 그 길이 3짜리 배열보다 더 큰 어떤 인덱스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길이가 3인데, 그러면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2잖아요. 근데 인덱스를 3을 썼기 때문에 이런 예외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 위치는 9라인에서 발생했다. 그럼 9라인을 가보시면 이제 여기 인덱스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은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2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를 이렇게 주면 괜찮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스트링으로, 자, 이렇게 데이터 1,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실행 매개값, 이것도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args, 예를 들어서, 0 인덱스의 값을, 자, 저장한다. 그 다음에, string data 2, args, 자, 1의 값을, 자, 저장한다.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자, 이 실행 매개 변수, 즉, args에, 자, 이렇게 배열의 항목으로 어떤 값이 2개가 들어와야만이, 자,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만약 실행 매개 값이 전혀 주어지지 않으면, 0 인덱스도 없어요. 1 인덱스도 없고. 그럼 여기에서 똑같은 이런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제 실행할 때, 자, 여기서, 자, run configurations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 예제를 이제 실행을 할 때, 자, argument, 자, 여기다가 내가, A를 주고, 한 칸 띄고 B를 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compile 에러가 없이, 이렇게 실행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잘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system.out.println, 자, 데이터 1. 자, 이렇게 하나 출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데이터 2도 출력을 해볼게요. 자, 다시, 자, 여기로 가서, 자, 아규먼트를 A, B를 주고, 자,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잘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행 매개값을 만약에 2개를 줬다면 잘 실행이 되겠지만, 만약에 아무것도 주지 않거나, 하나만 주었을 경우에 실행 예외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자, 배열의 인덱스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실행 예외입니다. 우리 교재에 쓰는 지금 이제 이 코드는 보이지 않고, 자, 이 코드만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서 실행을 할 때 제대로 된 값이 2개가 들어오면은 실행이 되지만, 만약에 하나만 들어온다든지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자, 여기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드보다는 이제 좀 더 좋은 코드가, 자, 요 2개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이 배열의 길이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자, 길이가 2일 경우에만 요걸 실행을 하고, 자, 길이가 2가 되지 않으면, 자, 요걸 실행하지 않고, 실행 매개값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사용자한테, 자, 알려주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 자, 3. 자, 요 위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example을 자,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자, 넣어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위에다가,
자, if 문으로 args.length를 조사를 해서 이 length가 2라면, 즉 실행 매개값이 2개가 주어졌다면, 자, 이와 같이 자, 실행을 자, 하면 되고, 만약에 실행 매개값이 2개가 자, 들어오지 않으면 자, 사용자한테 자, 이렇게 알려주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2개의 실행 매개값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if 문이 들어감으로 해서 사용자가 실행할 때 매개값을 안 준다든지 또 매개값을 하나만 준다든지 이제 했을 경우에 자, 이게 false가 되어서 자, 얘는 실행하지 않겠죠. 그리고 얘를 실행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2개의 실행 매개값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실행할 때 run configuration을 주고 자, 아규먼트를 하나만 줬다. 자, 그를 쓸 경우에 자, 이렇게 또 나오고 이제 제대로 입력을 해보죠. 그래서 아규먼트에 A 한 칸 띄고 B 자, 2개를 줬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얘가 실행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예외 처리 코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외 처리 코드는 예외가 발생하고 나서 실행하는 코드를 예외 처리 코드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코드는 예외를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코드니까 뭐 이거는 예외 처리 코드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예외 처리 코드보다는 훨씬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number format exception은 자, 숫자로 변환할 수 없을 경우에 자,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문자열을 이제 숫자로 변환하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integer.parseInt는 자, 매개값으로 주어진 이 스트링을 자, int 타입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코드인데, 자, 만약에 이 스트링에 숫자가 아닌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문자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숫자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A가 들어왔다든지 B가 들어왔다든지 하면 정수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더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자열을 가지고 더블로 변환을 이제 시킬 때 여기에 있는 이 문자열을 가지고 더블로 변환시키지 못할 경우에 바로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패키지 자, 4를 만들어 볼게요. 자, 패키지 4를 만들고 자, 여기에다가 새로운 자,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클래스 이름은 number format exception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자, 스트링으로 자, 데이터 1을 자, 선언하고 변수죠. 자, 여기다가 자, 10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스트링으로 데이터 2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자, A자를 넣고 자, 100을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숫자로 변환을 한번 해볼 건데 자, int value 1은 자, integer.parseInt 자, 여기다가 자, 데이터 1 자, 이렇게 주게 되면 system.out.println 자, 이렇게 주고 자, value 1을 이제 출력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잘 변환이 되어서 이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int 자, value 2
자, integer.parse int. 자, 이렇게 하고, 자, 데이터 2를 주고, 자, 변환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A는 이제 숫자로 변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숫자로 만들 수 없다 해서 자, 여기서 자,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13라인에서 발생됐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바로 이 위치로 가죠. 자, 이번에는 이제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을 살펴볼게요.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은 클래스를 강제 타입 변환을 잘못할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상위 및 하위 클래스, 그리고 구형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간에 타입이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속과 인터페이스에서 배웠을 겁니다. 근데 잘못 타입 변환을 하게 되면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자, 언제 발생을 할까요? 자, 이 경우를 한번 보죠. 자, 애니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모고, 그 다음에 dog과 cat이 이제 자식이라고 가정을 할 때, 자, 우리가 자식 객체를 생성을 하고 이것을 부모 타입 변수에 대입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이잖아요. 원래 dog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자, 부모 타입 변수에 대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변수를 통해서 다시 원래 객체인 dog으로 강제 타입 변환해서 이렇게 dog 변수에 대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이 밑에를 보시면 원래 객체 dog을 만들어서 자, 부모 타입 변수에 이렇게 대입을 했었는데 자, 이것을 dog이 아닌 전혀 다른 타입의 cat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가 두 개가 있어요. 텔레비전과 오디오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자, 텔레비전 객체를 생성을 하고 이렇게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에 대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자,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이렇게 강제 타입 변환해서 자, TV라는 변수에 대입을 하는 것은 괜찮으나 자, 이와 같이 텔레비전 객체를 생성해서 자, 인터페이스 변수에 저장을 했는데 자, 이 인터페이스 변수를 가지고 엉뚱한 오디오라고 하는 객체로 강제 타입 변환해서 자, 이렇게 오디오 변수에 대입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원래 텔레비전이기 때문에 오디오로 변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자, 실습을 해볼게요. 자, 새로운 자, 패키지를 만들고 자, 이그잼5가 되겠군요. 자, 여기에다가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자,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 example이라고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자, 다른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보죠. 자, 애니멀이라고 하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클래스 자, dog을 만들어서 자, dog은 자, 애니멀을 자, 상속받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이번에는 cat을 자,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cat 역시 자, 애니멀을 상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 example로 가서 먼저 dog 객체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new dog. 자,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dog을 자, 애니멀 타입 변수에다가 자, 대입을 해요. 자,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식 객체고 이거는 부모 타입이니까 자동 타입 변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타입
다시 독으로 바꾸고 싶다면 자,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독 이렇게 캐스팅 연산자를 써서 자, 독으로 강제 타입 변환하겠다. 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자, 애니멀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주면 자,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 자, 전혀 이렇게 실행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자, cat equal new cat 자, 이렇게 작성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애니멀 타입의 자, 변수 자, 애니멀2라고 할까요? 자, 위에 애니멀이 있으니까 자, cat 자, 이렇게 주면 자, cat을 자, 부모 타입 변수에 대입하는 것은 자동 타입 변환이 되니까 상관없고 자, cat2 equal cat 이렇게 주고 animal2 자, 이거는 예, 상관없죠. 왜냐하면 몰래 cat을 만들어서 부모 타입 변수에 대입을 했으니까 자, 이것을 다시 cat으로 변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여러분이 cat이 아니라 독, 즉 이 위에서 만든 독을 넣고 자, 이렇게 애니멀 타입으로 변환했을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는 자, 독이 이제 참조가 되는데 이것을 cat으로 바꾸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클래스 cast exception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책에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 우리 책에서는 자, 이 밑에 자,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자, change do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 자, 여기다가 animal 4개 변수를 하나 가지게끔 했어요. 자, 여기다가 dog equal 자, 독 이제 강제 타입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animal 자,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나서 자, 이 메소드를 이제 여기서 호출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change 독 갈로 열고 독 자, 이렇게 주면 자, 원래 만든 객체가 독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이 애니멀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대입이 되고 자, 이 애니멀을 다시 독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실행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cat을 생성을 하고 자, 똑같이 여러분이 change 독 이렇게 주고 cat을 넣게 되면은 이제 cat 객체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cat을 가지고 이제 독으로 변환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자, 클래스 cast exception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발생 위치를 보니까 바로 여기서 발생되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애니멀 타입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독객체 또는 캣객체 뭐 애니멀을 상수하고 있는 모든 자식 객체는 여기 다 대입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독만 대입이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실행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이제 정상 실행이 되는데 독 이외에 다른 객체가 들어오면 무조건 여기서 이런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효과 인터페이스에서 배웠는데 먼저 여기에 들어오는 객체가 독객체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독객체라면 이렇게 타입 변환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if 문을 사용해서 자, 애니멀이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독객체냐 그래서 instance of 자, 독 자, 이렇게 확인을 먼저 하고 true일 경우에만 바로 이렇게 독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자, 실행 예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이 들어왔다면 얘가 실행이 됐을 것이고, 만약에 cat이 들어왔다면 이제 얘가 false가 되어서 얘는 실행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if문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죠.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예외는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 또는 개발자의 잘못된 코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이 되면 프로그램은 바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 처리 코드가 있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예외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외 처리는 다음 절에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예외 클래스. 자, 자바에서는 예외를 이제 클래스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예외가 발생을 하면 해당 예외 클래스로 예외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자, 예외 처리 코드에서 예외 객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자, 우리 절에서는 이 예외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 그것은 다음 절에 예외 처리 코드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절에서 배운 예외 클래스는 상속 관계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exception을 상속해서 모든 예외 클래스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그까지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예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예외, 그 다음에 실행 예외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자, 일반 예외는 exception을 상속받는 예외를 이야기를 하고, 실행 예외는 런타임 exception을 상속받는 예외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일반 예외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체크를 해서 예외 처리 코드가 없다면 예외 처리 코드를 강제적으로 넣도록 하는 예외고, 실행 예외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컴파일 할 때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체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되는데 나중에 실행할 때 예외를 발생시키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이 일반 예외보다는 이 실행 예외의 종류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이 실행 예외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